자, 물통에서 유출하는 물의 속도를 V라 하고 동압을 P라 하면 자, V와 P의 관계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토리첼리식이죠, 토리첼리. 토리첼리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토리첼리식에서 유속은 자, C 곱하기 루트 2GH로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토리첼리의 식에서 유속은 C 곱하기 루트 2GH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H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지금 동압을 P라고 했죠? 이걸 압력수도라고 했을 때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C 곱하기 루트 2G에다가 자, H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요? 바로 감마분의 동압 P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V는 C 곱하기 루트 2G 감마 분의 P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변을 자, 제곱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V 제곱은 이거 제곱했죠? C 제곱 곱하기 자, 루트가 사라지면서 2G에다가 감마분의 자, P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C 유출 계수 C와 중력 가속도 물의 비중량은 안 변하죠?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이 값을 자, 무시해버리면 결국 유속의 제곱과 동압 P는 어떤 관계에 있다? 네,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V제곱과 동압 P는 어떤 관계에 있다? 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축소 확대 노즐에서 노즐 안을 포화 증기가 가역 단열 과정으로 흐른다. 자, 유동 중 엔탈피의 감소는 462kJ/kg이고 입구에서의 속도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노즐 출구에서의 속도는 몇 m/s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지금 축소 확대 노즐에서 노즐 안을 포화 증기가 가역 단열 과정으로 자, 흐르고 있을 때 자, 유동 중 엔탈피의 감소가 462라고 했어요. 그때 입구에서의 속도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그러니까 입구에서의 속도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한다는 것은 V1의 값을 0으로 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V1의 값을 9에서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때 노즐 출구에서의 속도는 몇 m/s인가? 그럼 여기서 노즐 출구에서의 속도를 V2로 놓고 입구에서의 속도를 이제 V1으로 놓을 거예요. 제가 이제 V1의 값을 구해서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자, V1. 자, 입구에서의 유속을 구해보면 자, 이런 공식 있죠? 루트 2GH. V는 루트 2GH라는 공식이 있어요. 토리첼리의 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루트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H는 이거는 이제 대기압 수두를 넣으시면 돼요. 대기압 수두가 얼마예요? 10.332m가 되겠죠? 10.332m를 넣고 자, 계산을 하면 이 값이 14.23 정도가 돼요. 14.23m/s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가역 단열 과정에서 자, 가역 단열 과정에서 자, 어떤 식이 있냐면은 에너지 방정식이 있어요. 가역 단열 과정에서 자, 에너지 방정식이 뭐냐? 에너지 방정식이 바로 H1 플러스 2분의 V1의 제곱은 H2 플러스 2분의 자, V2의 제곱이라는 자, 이러한 식이 있어요. 가역 단열 과정에서 에너지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때 H의 값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엔탈피예요. H 값이 엔탈피고 요 V의 값이 이제 바로 여기서 입구와 출구에서의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때 우리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노즐 출구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자, V2를 구하는 거예요. V2. 여기 있는 V2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V2를 구하는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면, 자, 이겁니다. V2의 제곱. 그러면 2분의 V2의 제곱은, 자, 이겁니다. 그럼 H2를 넘길게요. 그럼 뭐가 되냐? 2분의 V1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H1 마이너스 H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H1 빼기 H2가 바로 엔탈피의 감소량이 되는 거죠. 엔탈피 감소. 요 값이. 자, 그러면 일단, 자, 양변에 2를 곱할게요. 양변에 2를 곱하면 2 사라지죠? 여기는 2도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2를 곱한 거예요, 양변에. 자, 이제 V2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 루트를 씌우면 V2는 루트 V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H1 마이너스 H2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V1이 14.23 나왔죠. 14.23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2 곱하기 H1 마이너스 H2가 바로 엔탈피의 감소량이에요. 462가 되겠죠. 462.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961 정도가 됩니다. 소수점 버리면요. 961 정도가 돼요. 미터 퍼 세크에서 정답은 4번이 나오는데,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입구에서의 속도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즉 V1을 0으로, 그러니까 V1을 구하지 않고 V1을 0으로 놓고 풀어도 대략 96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14.23이라는 이 속도는 출구 속도 961보다 어때요? 상당히 작은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23을 무시해도 이 출구의 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구해도 되고요. V1을 구해도 되고요. V1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0으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961이라는 값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96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출구 단면적이 0.02 제곱미터인 수평 노즐을 통하여 물이 수평 방향으로 8m/s의 속도로 노즐 출구에 놓여있는 수직 평판에 분사될 때 평판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이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저기, 자, 수직 평판이 이렇게 있고요. 수직 평판이 있고, 이 수직 평판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제 물이 분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노즐을 통해서 자, 물이 이렇게 이제 분사가 되고 있는 형태죠. 자, 그때 이 수평 노즐의 단면적은 0.02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분사되는 속도 V는 이제 8m/s의 속도로 지금 분사되고 있는 거죠. 평판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평판에 작용하는 힘 F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공식이죠. F는 로 곱하기 Q 곱하기 뭐야? 로 Q V였죠. 로 Q V. 암기하셔야 돼요. 자, 평판에 작용하는 힘 F는 뭐다? 로 Q V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수평 노즐의 단면적 나왔죠. 그리고 유속 나왔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유량 Q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유량 Q는 뭐예요? A 곱하기 V죠. 지금 단면적이 0.02고요. 그리고 유속이 8m/s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0.16이 나오죠? 세제곱미터/s. 자, 유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 로라고 하는 거는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유량은 0.16이에요. 0.16 세제곱미터/s. 자, 그리고 V는 유속 8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주시면 평판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 나오냐? 1280 뉴턴이 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유량 Q라고 하는 값이 AV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 유량 Q 대신에 AV를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나요? 로 곱하기 AV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유량을 안 구하고도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1000 곱하기 단면적이 0.02잖아요. 0.02 곱하기 자, 유속의 제곱입니다, 이번에. 아까는 그냥 유속 V였잖아요. 근데 유속의 제곱이 되는 거서 8의 제곱을 곱해도 똑같이 128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량을 구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그리고 유량을 안 구하고 이렇게 AV제곱, Q는 AV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에 1280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회전 속도 1000rpm일 때 송출량 Q, 전향정 H인 원심 펌프가 자, 상상한 조건에서 송출량이 1.1Q가 되도록 회전 속도를 증가시킬 때 자, 전향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회전 속도가 1000rpm일 때 송출량 Q, 자, 전향정의 H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사한 조건에서 송출량이 1.1Q가 되도록 할 때 1.1Q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유량과 회전수는 비례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Q1분의 Q2는 N1분의 N2가 돼요. 즉 유량과 회전 속도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송출량이 Q였던 것이 1.1Q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전 속도가 10% 뭐 했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죠? 1.1이니까 10% 증가한 거예요. 회전 속도가. 그래서 N2는 N1의 몇 배라는 얘기예요? 1.1배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유량이, 송출량이 1.1배란 얘기는 곧 회전 속도도 1.1배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향정을 물어봤죠, 전향정? 예. 그럼 전향정에 해당하는 상사 법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향정. 자, 전향정 어떻게 돼요? H1분의 H2는 바로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이죠. 자, 이것은 전양정, 양정에 대한 펌프의 상사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직경에 대한 언급이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이 직경은 제외하고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 H2는 여기는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N2가 N1의 몇 배라고 했어요? 1.1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N1분의 N2가 1.1인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얘는 H1 곱하기 1.1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N1분의 N2가 1.1이니까 1.1. 그래서 1.1을 제곱해주면 1.21 나오죠. 그래서 1.21 곱하기 H1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H1이 뭐래요? H1? H1이 H인 거죠? 따라서 이 H1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H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H니까. 그래서 정답은 1.21H.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한 피토 정압관의 액주계 눈금 R이 100mm일 때 기역에서의 물의 유속은 약 몇 m/s인가? 단, 액주계에 사용된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기역. 여기 기역 지점, 이 기역에서의 물의 유속을 물어봤습니다. 피토 정압관에서. 자, 우리도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피토 정압관에서. 자, 지금 구한 게 유속입니다. V. 자, V는 루트. 자, 2G 곱하기 감마 W분의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R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비중량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비중으로 바꿀 수 있죠. 비중으로. 그렇죠? 자, 비중으로 바꾸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더 간단하게. 2G 곱하기 SW분의 S 마이너스 1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비중량을 왜 비중으로 바꿨냐. 우리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수은이나 수은. 여기 수은이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수은. 지금 수은의 비중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수은의 비중을 곱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물의 비중량분의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의 비중량분의 그 수은의 비중량을 비교해보면 자, 감마 W분의 결국 뭐가 돼요? 여기는 감마 W 마이너스 수은 곱하기죠. 곱하기 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이거 약분돼버려요. 약분돼버려요. 그럼 결국은 뭐가 돼요? 수은의 비중 S가 나오는 거죠. 수은의 비중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 감마 W분의 감마가 뭐랑 같은 거예요? SW분의 S와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 그 물의 비중 자체가 1이니까 그냥 바로 S가 나와버리는 얘기죠. S가. 그래서 이 수은의 그 비중량 대신에 비중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SW가 뭐라고요? 물의 비중. 물의 비중은 1이죠? 1 넣어볼게요. 1분의. 자, S는 수은의 비중. 여기죠?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유체. 수은의 비중이 13.6입니다. 13.6. 자, 마이너스 1이고요. 자, R이라는 건 뭐야? 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눈금. 높이차입니다. 높이차. 자, 높이차가 지금 100mm죠? 근데 지금 여기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 미터이기 때문에 0.1m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밀리미터가 아니고 미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4.97 정도 됩니다. 4.97 나오고요. 지금 속도죠.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정답은 4번에 4.9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안찌름이 0.1m인 파이프 내를 평균 유속 5m/s로 물이 흐르고 있다. 자, 길이 10m 사이에서 나타나는 손실 수두는 약 몇 미터인가? 단, 관 마찰 개수는 0.013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손실 수두를 구하는 거예요. 손실 수두. 바로 달시 웨버 또는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손실 수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이니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H 손실 수두. H는 2GD분의 FL V제곱. 달시 바이스바 또는 뭐 달시 웨버의 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만 잘 하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죠. 9.8m/s 제곱. 그리고 D는 배관의 안찌름 내경인데 지금 0.1m로 나왔죠. 0.1m고요. 그 다음 F는 관 마찰 개수예요. 0.013 곱하기 L은 배관의 길이입니다. 길이가 10m죠. 길이 10m 곱하기 그 다음에 V는 유속 5m/s 5의 자 제곱이에요. 이거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5의 제곱입니다. V제곱.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대략적으로 손실 수두는 1.7 정도가 나오네요. 1.7m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름이 40cm인 베어링이 4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마찰에 의한 손실 동력은 단 베어링과 축 사이에는 점성 계수가 0.049인 기름이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자, 베어링이 뭐냐? 여기 안에서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베어링입니다. 이 베어링이 400rpm의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하고 있을 때, 자, 그때 이 베어링과 축 사이에는 점성 계수가 얼마인 0.049에 해당하는 기름이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손실 동력. 자, 손실 동력을 구하려면은 손실 동력. 자, 이거 P라고 놨을 때 손실 동력 P는 바로 F 곱하기 V거든요. FV. P는 FV. 그럼 여기서 손실 동력을 구하려면 바로 여기 F, 힘이죠, 힘. 그리고 V, 속도. 이 두 가지의 값을 알아야
바로 손실 동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힘과 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먼저 그 속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속도. 자, 속도. 자, V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속도.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베어링이 자, 400rpm의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자, 이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속도 같은 경우는 60분의 파이 dn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회전 속도인데 그 단위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rpm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60분의 파이 곱하기 자, d라고 하는 거는 이 베어링의 직경이 되겠죠. 직경. 네, 직경. 40cm니까 0.4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n은 바로 회전 속도 400rpm. 여기다 400rpm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속도가 얼마 나오냐? 8.38 정도가 돼요. 3.83 이제 m/s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속도를 먼저 구했어요. 여기 V값.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F 힘을 구해요. 힘을 구하는데 지금 이 베어링과 축 사이에는 이 점성계수가 0.049인 기름이 차여 있대요. 점성계수. 자, 점성계수가 나왔으니까 바로 우리는 전단 응력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힘을 구하면 힘 F는 자, 우리 전단 응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뮤 곱하기 du dy였죠. 전단 응력 구하는 공식. 속도 9배, 점성계수 속도 9배.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냐면은 면적을 곱해줘요. 면적. 힘 F를 구하려면 이 전단 응력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면적을 곱합니다. 면적. 그런데 여기서 이 면적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면적. 그러니까 이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베어링이 회전하면서 이 축과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 그러면 이 원기둥에 뭘 구하냐? 바로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원기둥의 둘레. 왜냐면 이게 회전을 하면서 한 바퀴 회전을 할 때 그 닿는 면적이 바로 원기둥의 옆넓이기 때문에 이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해야 돼요. 옆넓이. 자, 그러면 이 베어링의 옆넓이가 어떻게 되냐? 옆넓이. 옆넓이는 파이 곱하기 d가 돼요. 파이 d가 됩니다. d는 이 베어링의 직경이에요. 파이 곱하기 d예요. 옆넓이가 파이 d. 파이 d. 그죠? 파이 d. 파이 d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자, 옆넓이가 아니죠. 옆넓이가 아니라 이 원기둥의 그 둘레가 파이 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어링을 쫙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나오겠죠. 그때 이 원기둥, 이 베어링의 여기 쪽이 둘레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가 파이 d라는 얘기예요. 파이 d. 그리고 이 축의 길이가 있겠죠. 이 축의 길이가 이게 L인 거예요. L. 그래서 만나는 면적이 여기가 바로 만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베어링과 이 축이 만나는 면적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 A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자, 뮤 du dy 곱하기 파이 dl이라는 식이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파이 d는 이 베어링의 그 원주 둘레의 길이고 그리고 L은 여기입니다. 요 축의 길이 1m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야 힘이 나옵니다. 힘.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지금 점성계수가 0.049라고 했죠. 0.049 단위 생략할게요. 0.049 곱하기 자, du 속도 변화량 dy는 바로 여기죠. 요 간격. 베어링과 축 사이의 간격 이것 말입니다. 0.25mm. 자, 그러면 이 단위가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0.00025가 됩니다. 이렇게 단위가 미터니까 0.00025. 그 다음에 속도 얼마라고 해서 속도 구했죠? 8.38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이 곱하기 d는 이 베어링의 직경 40cm 0.4m가 될 거고요. 그리고 L은 바로 이 축의 길이입니다. 1m.
여기 1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자, 이 값이 2064가 돼요. 2064N. 네, 여기 힘입니다, 힘. 자, 그럼 다 구했죠. 손실 동력 P는 자, P는 자, 힘이 2064예요. 2064N 곱하기 자, V는 요거죠? 이거 8.38 m/s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단위를 다시 써볼게요. 2064와 8.38을 곱했을 때 값이 17,300이 나와요. 그럼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죠. 근데 여기서 뉴턴 미터가 뭐예요? 뉴턴 미터. 뉴턴 미터가 이게 줄입니다, 줄. 예. 뉴턴 곱하기 미터가 뭐라고요? 줄이에요, 줄. 그리고 줄 퍼 세크가 뭐예요? 줄 퍼 세크가 이게 바로 와트입니다, 와트. 줄 퍼 세크가 뭐라고요? 와트예요. 그러면 17,300 와트가 되는 거죠. 줄 퍼 세크가 와트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지금 문제에서 손실 동력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 킬로와트죠? 그렇기 때문에 17,300와트는 얼마가 돼요? 소수점 여기 찍어버리면 단위가 킬로와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7.3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에 17.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거리가 1000m 되는 곳에 안찌름 20cm의 관을 통하여 물을 수평으로 수송하려 한다. 1시간에 800세제곱미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압력은 얼마인지. 단, 관의 마찰 계수는 0.03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물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을 물어보았죠. 자, 그러면 우리 압력을 구할 때 자, 식이 있었죠. 압력 P는 감마 H라는 식이 있었죠. 또는 뭐 이걸 대문자로 바꾸면 압력 P는 감마 H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뭐냐? 물의 비중, 지금 물을 보내는 거니까 물의 비중량이 되는 거고, H 같은 경우는 손실 수도 H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요 H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마찰 손실 수도 H를 구하면 되겠죠? 뭐를 이용해서?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H는 EGD분의 FL V제곱이 되죠? 달시 바이스바의 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예요. 9.8 m/s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D는 관의 지름, 안지름 얼마예요? 20cm이기 때문에 얼마다? 0.2m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 마찰 계수가 0.03이에요. 0.03이고요. 그리고 관의 길이는 1000m라고 했죠? 거리가 1000m. 1000m. 그리고 유속은 유속. 자, 유속은 어떻게 구해요, 유속? 자, 여기서 유속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유속의 값을 넣으려면은 자, 유속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유속 먼저 구할게요. 자, 유속은 어떻게 구해요,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이죠. 직경 0.22m 직경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량은 1시간에 800세제곱미터를 보낸대요. 1시간에 800세제곱미터. 그러면 800세제곱미터 퍼 1시간은 몇 초? 1시간은 3600초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36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유량은 유속이죠, 유속. 유속은 7.07 정도 됩니다. 7.07m/s가 나와요. 이제 유속을 구한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V제곱이니까 7.07m/s를 제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손실 수도가 나오겠죠? 자, 손실 수도가 382.54, 382.54m 정도가 돼요. 이렇게. H 값이.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압력 P는 자, 물의 비중량이죠. 9.8 kN/세제곱미터고요. 여기에다가 H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382.54, 382.54m를 자, 곱해줍니다. 그러면 압력은 3,750이 되고요. 지금 단위가 킬로뉴턴이죠.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킬로파스칼. 예, 킬로파스칼이에요. 근데 지금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뭐예요? 이 단위 자체가 킬로파스칼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750 킬로파스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형 단면을 가진 관내에 유체가 완전 발달된 비압축성 측류 유동으로 흐를 때 자, 전단 응력은 자, 지금 보세요. 전단 응력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지금 원형으로 된 단면이 원형인 자, 이러한 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러한 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 가운데가 이제 중심이에요. 이제 관의 중심 이렇게 있고 자, 지금 이제 이게 벽면. 자, 관의 단면 관의 벽면이고요. 이게 관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자, 관의 벽면으로 갈수록 마찰이 더 커지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관의 중심에서는 마찰이 제일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벽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크다? 마찰이 크다라는 거죠. 마찰이. 그래서 마찰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전단 응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의 중심에서는 거의 0에 가깝고 그리고 자 중심선으로부터 거리에 뭐해서 비례해서 변한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관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이 전단 응력이 뭐한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게 지금 관의 중심이에요. 관의 중심에서는 전단 응력이 0인데 관벽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전단 응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전단 응력을 표시한 거예요. 전단 응력. 그래서 관벽에 가까워질수록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 전단 응력이 커진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로 가로축을 딱 잡았을 때 이게 바로 전단 응력 타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커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그 유속. 자, 유속을 볼 건데 전단 응력이 뭐 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유속이 빠르겠죠. 그렇죠? 왜냐면 마찰이 적으니까. 마찰이 적기 때문에 유속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속 분포를 그리면 유속의 분포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거는 유속에 대한 분포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유속은 관의 중심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거고 관벽에 가까워질수록 유속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단 응력을 물어보았으니까 중심에서 0이고 중심선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해서 뭐한다? 변한다. 즉 전단 응력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호수 수면 아래에서 지름 D인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지름이 1.5배로 팽창하였다. 공기방울의 최초 위치는 수면에서부터 몇 미터가 되는 곳인가? 단, 이 호수의 대기압은 750 수은주, 그리고 수은의 비중은 13.6, 공기방울 내부의 공기는 보일의 법칙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수면. 자, 이게 수면인데 수면. 자, 수면이 이렇게 있고, 호수 수면 아래에, 여기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자, 공기방울이 있어요. 자, 지금 지름이 D인 공기방울이 있는데, 이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더 커지겠죠? 팽창하겠죠? 자, 그때 여기에서 요 지름, 이 공기방울의 지름은 D고요.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 공기방울의 지름이 1.5로 팽창했대요. 그럼 1.5D가 되겠죠. 지름 자체가. 그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바로 최초의 공기방울이 수면으로부터 그 높이가 몇 미터인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보죠. 이 수면에, 그 물속에 잠겨있는 공기방울의 압력을 P1으로 놓고요. 그리고 부피를 V1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 수면 위로 올라온 공기방울의 압력을 P2, 그리고 부피를 이제 V2로 놓을게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보일의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니까 온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냐면은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죠. 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바로 압력 P1. 요 P1의 값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P1의 값을.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 호수의 대기압이 750 수은주라고 했죠. 이 750 수은주를 뭘로 바꿔주냐면은 바로 뭘로 바꿔줘야 돼요? 수도로 바꾸셔야 돼요. 수도로 환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환산하냐면 750 수은주는 잘 보세요. 750 수은주 나누기, 자, 우리 1기압에서의 수은주가 얼마죠? 1기압? 760이죠. 네. 760 수은주 곱하기 1기압일 때의 수도가 얼마죠? 1기압일 때 10.332m인 거죠. 이렇게 바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대기압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때 이제 이 값이 얼마 나오냐?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자, 수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잘 보세요. P1, V1은 P2, V2라고 했죠. 압력과 지금 부피의 관계란 말이에요. 압력과 부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수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압력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수도가 아니라 압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얼마냐? 1기압일 때의 압력이 얼마죠?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101.325 킬로파스칼.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 99.99가 돼요. 99.99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99.99 킬로파스칼. 그럼 결국 여기서 P2, 요 P2가 얼마라는 거예요? P2가 99.99 킬로파스칼이 나온다는 얘기죠. 99.99. 자, 그래서 이 P2의 값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P2. 그렇죠? 여기 대기압 상태니까. 자, P2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름, 물 속에 있을 때의 그 지름과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지름으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최적의 값을 비교할 수 있죠. 최적. 부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공기방울은 어떤 모양이? 구의 형태죠. 구의 형태. 자,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구의 부피, 구의 최적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이게 구의 최적 구하는 공식입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렇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지름이 나왔지만 어차피 관계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다가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럼 지금 이 물속에 있는 공기방울의 최적, 부피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죠. 근데 직경이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D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2분의 D의 세제곱. 자,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온 공기방울의 부피를 구하면 자, 얼마가 돼요,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자, 1.5D죠, 직경이. 그러면 2분의 1.5D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물속에 있는 공기방울의 부피. 이거는 수면 위로 올라온 공기방울의 부피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V1과 V2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V1과 V2의 관계를. 자, 그럼 얼마가 나오냐? 자, 얼마가 나오냐면 V2는 계산하면 돼요. V2는
V1의 몇 배냐? 3.375배가 돼요. 3.375배. 예, 이렇게 나옵니다. V2는 V1의 3.375배. 자, 그럼 이제 보일의 법칙에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뭘 대입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P1, 자, P1을 구해줘야 되죠, P1. 자, P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P1은 V1분의 V2 곱하기 P2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P1은 V1분의 V2 곱하기 P2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V1분의 V2가 얼마예요? V2가 V1의 3.375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3.37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P2. 이렇게. 그래서 P1이 P2의 3.375배가 되는 겁니다. P1이 P2의 3.375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P1이라고 하는 거는 P1은 지금 여기죠. P2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수면 아래로 자 H만큼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감마 H만큼의 압력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P1은 P2보다 감마 H만큼 압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P1이 P2의 몇 배라고 했어요? 3.375배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P1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3.375 P2를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식이 P1 대신에 3.375 P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H, 높이 H를 구하는 거죠? 자, H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 H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H는 감마분의 자, 여기죠. 3.375 곱하기 P2에서 P2를 뺀 값이 되는 거죠. 이 P2를 이항시켜주면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감마분의 이거 빼면 2.275가 되죠? 2.375? 2.375 P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 감마와 P2의 값을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자, 얼마 되냐? 자,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이니까 9.8 kN/s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P2는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거 있죠? 750 수은주에 해당하는 압력 P2. P2가 얼마예요? 99.99죠? 99.9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H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얼마예요? 2.375를 안 곱했네요. 2.375 곱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2.375 곱하기 얼마예요? 99.9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24.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물속에 있는 공기방울은 수면에서 얼마? 24.2m만큼 깊이에 처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24.2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호주에서 무게가 20N인 어떤 물체를 한국에서 재어보니 19.8N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약 몇 미터/s 제곱인가? 단 호주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2m/s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런 공식이 있어요. F는 mg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 F라는 거는 이제 중량을 의미하는데, 이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게 바로 이게 중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단위를 보면 이것은 뉴턴이죠, 뉴턴이고요. 그리고 질량이니까 이건 킬로그램. 그리고 중력 가속도니까 미터/s 제곱이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량. 이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중력 가속도에 뭐 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량은 중력 가속도에 뭐 한다?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제 같은 물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호주에서는 무게가
20N이죠. 호주에서는. 근데 호주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9.82래요. 9.82 m/s 제곱은, 자, 그러면 한국에서의 그 중량 얼마라고 했어요? 19.8N이죠. 19.8N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그 외항의 곱은 같다. 그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이 내항의 곱을, 내항의 곱이죠. 9.82 곱하기 19.8을 바로 여기 있는 20N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대략 9.72 정도가 나오네요. 9.72 m/s 제곱.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차 손실 계수가 K는 5인 밸브를 관 마찰 계수 F는 0.025, 지름 2cm인 관으로 환산한다면 등가 길이는 몇 미터인가? 자, 등가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등가 길이. 자, 상단권 길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등가 길이 구하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등가 길이 L2는, 등가 길이는 바로 F분의 K, D로 구할 수 있죠. 이건 등가 길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F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F. F가 바로 관 마찰 계수죠. 0.025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K는 부차 손실 계수. K값 나와 있죠? 5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D는 관의 직경입니다. 직경. 지름 얼마예요? 2cm. 2cm니까 미터로 환산해주면 0.02m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터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등가 길이는 4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밀도가 1030kg/세제곱미터이고 최적 탄성 계수가 2.34GPa인 바닷물 속에서 음속은 약 몇 m/s인가? 자, 지금 음속을 물어보았죠? 이것도 이제 음속을 구하는 공식을 이제 암기하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음속입니다. 음속. 이거를 이제 V라고 할게요. 속도니까. 자, 음속은 루트 바로 밀도분의 최적 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로분의 K입니다. 자, 이건 음속 구하는 공식이에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속은 루트 밀도분의 최적 탄성 계수다.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밀도를 대입할 건데, 자, 밀도가 1030kg/세제곱미터죠. 밀도가. 근데 여기서 단위를 좀 바꿀게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밀도의 단위는 이거는 절대 단위죠. 절대 단위. 이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꿔볼 겁니다. 그러면 1030이고요.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가 돼요. 자, 이것도 밀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단위는 절대 단위. 그래서 바꾼 단위는 이제 중력 단위, 뉴턴이 들어가 있는 중력 단위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적 탄성 계수 2.34 기가파스칼. 자, 여기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가 압력의 단위죠. 압력. 이거는 뉴턴 퍼 제곱미터와 같은 거죠. 뉴턴 퍼 제곱미터. 자, 그리고 기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9제곱이죠. 10의 9제곱. 그래서 대입하실 때는 2.34 곱하기 10의 9제곱. 이게 기가입니다. 기가. 그리고 여기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바로 음속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대략 음속은 1507 정도가 나오네요. 1507 나오고요. 단위는 음속이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펌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게 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충류 펌프의 비속도가 반경류 펌프의 비속도보다 크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충류 펌프는 비속도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경류 펌프 같은 경우는 비속도가 가장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충류 펌프의 비속도가 반경류 펌프의 비속도보다 크다. 맞는 거죠. 이것은 가장 크고 가장 작기 때문에 비속도는 충류 펌프가 더 큰 게 맞는 거죠.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회전수와 양정이 같을 때 유량이 큰 펌프의 비속도가 더 크다. 자, 이 니은 같은 경우는 비속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비속도는 n 곱하기 루트 q가 되고요. 분모에는 n분의 h의 4분의 3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공식입니다. 공식. 비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니은 볼게요. 회전수와 양정이 같을 때, 양력이죠. h, 양정. 회전수와 양정이 같을 때, 유량이 큰 펌프의 비속도가 더 크다. 어때요? 맞는 거죠? 자, 지금 이 비속도와 유량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어요. 즉, 비속도와 유량의 제곱근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량이 크면 클수록 비속도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례관계를 보시면 돼요. 다음 디귿. 회전수와 유량이 같을 때, 여기 회전수와 유량이 같을 때 양정이 큰 펌프의 비속도가 더 작다. 맞죠? 지금 보면 이 비속도와 양정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반비례. 자,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정이 더 크면 비속도는 더 작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량이 분당 4세제곱미터인 펌프가 3000rpm의 회전으로 100m의 양정이 필요하다면 비속도가 530에서 560 범위에 속하는 다단 펌프를 사용할 경우 몇 단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바로 이제 비속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속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비속도, 비교 회전도라고 하는데, 요 비속도 NS는 n 곱하기 n분의 h의 4분의 3제곱이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루트 q가 들어갑니다. 이게 비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몇 단의 펌프를 사용해야 하는가? 단수를 물어본 거죠. 즉 여기 식에 있는 n의 값, 스몰 n의 값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단수예요, 단수. 자, 그럼 여기서 이 비속도를 구하는 공식에서 이 단수를 구하는 식으로 변형을 좀 해봐야 돼요. 변형을. 자,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지금 요 n을 구하는 거죠, n. 자, 이렇게 해보죠. 지금 이 식을 여기 있는 요 분모에 있는 식을 여기 비속도와 자리를 바꿔볼게요. 자, 그럼 뭐가 되냐? n분의 h의 4분의 3제곱이 되고요. 그죠? 자리 바꾼 거예요. 그러면 ns분의 n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루트 q를 곱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3제곱 없애야 되겠죠. 4분의 3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3분의 4제곱을 합니다. 3분의 4제곱. 그러면 이건 사라지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3분의 4제곱이 붙는 거죠. 이거 사라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n을 구하는 거죠, 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n분의 h 뭐 해주면 돼요? 역수.
예,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그러면 h분의 n은 이거 역수 취하면 뭐가 돼요? 역수를 취하게 되면 자 보세요. n과 루트 q는 분모로 내려가겠죠. n과 루트 q는 분모로 내려가고요. ns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역수니까 역수. 자 이거에 3분의 4제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n을 구하는 거죠. 그 양변에 뭘 곱해주면 돼요? 양적 h를 곱해줍니다. 그럼 h를 곱해주면 h는 사라지면서 h가 여기에 이렇게 붙는 거죠. 예. 그럼 최종적으로 단수를 구하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이 식입니다. 이 식이에요. 그럼 이 식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자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단수 n은 자 이 n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n은 회전입니다. 회전수. 얼마예요? 3000rpm. 3000 곱하기 자 루트 q죠. 루트 q. 자 q라는 값이 유량인데 유량이 분당 4세제곱미터죠. 그러면 루트 4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단위가 분당 세제곱미터니까. 자 그리고 ns 자 비속도인데 비속도가 530에서 560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값인 545를 대입할게요. 가운데 있는 값 545. 자 이거에 3분의 4제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h 자, 양정이 얼마예요? 양정이 100m라고 했죠. 예, 100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 n이 얼마 나오냐? n 값은 4 정도가 나오네요. 4. 네, 4단. 그래서 단수는 몇 단이다? 4단 펌프가 된다는 거죠. 여기 정답은 3번의 4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피토관으로 측정된 동압이 2배가 되면 유속은 몇 배인가? 자, 보세요. 피토관으로 측정된 동압이 2배가 되었을 때 자, 그때의 유속은 몇 배인가? 즉, 유속과 그리고 동압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 토리첼리의 식에 의해서 자, 우리 유속 구하는 공식 있죠? 유속. V는 C 곱하기 루트 2GH. 예, 토리첼리 식에 의해서 우리는 유속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V는 C 곱하기 루트 2GH. 근데 여기서 우리 H 대신에 자, 뭘 넣을 수가 있냐면 자, 우리 이거 배웠죠? P는 감마 H. 압력 구하는 공식에서 그럼 여기에서 H는 감마분의 P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 H 대신에 감마분의 P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루트 2G 곱하기 감마분의 P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게 V가 유속이죠. 자, P가 지금 동압이에요. 동압. 그러면 유속과 자, 동압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유속은 동압의 뭐다? 제곱근. 동압의 제곱근에 뭐한다?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 동압이 몇 배예요? 동압이 2배. 자, 동압이 2배 돼요. 2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배. 2배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2. 동압이 2배가 됐으니까. 이 루트 2P로 놓을게요. 루트 2P로. 자, 그러면 이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속도, 자, 동압이 2배가 되면 유속은 몇 배가 된다? 바로 루트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속과 동압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는데 동압의 제곱근, 유속은 동압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 2배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경 5cm의 원간에 20도씨의 물이 흐르는데 측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은 몇 리터 퍼 미닛인가? 단 20도씨의 물의 동점성 계수는 1.00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인계 레이놀즈 수는 21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자, 최대 유량을 구하는 거죠, 유량.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최적 유량을 구하는 공식이 관의 단면적에다가 바로 유속 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관의 직경이 나왔기 때문에 단면적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단면적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바로
유속만 알면 우리는 유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보니까 동점성 계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임계 레이놀즈수가 나왔어요.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바로 유속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동점성 계수입니다. 동점성 계수. 자, 우리 레이놀즈수를 구하는 공식 있죠. 레이놀즈수를 구하는 공식. 뉴분의 dv죠. 뉴분의 dv. 이거는 동점성 계수를 레이놀즈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동점성 계수를 알고 있을 때 레이놀즈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유속 V를 이제 구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V는 뭐가 돼요? D분의 R2 곱하기 뉴가 됩니다. 네, 이 식을 바꾼 거예요. 유속 구하는 공식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D는 직경입니다. 직경이 5cm라고 했죠? 그럼 0.05m가 되는 거고요. 자, 임계 레이놀즈수가 2100이래요. 2100. 그리고 동점성 계수가 1.00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하시면 자, 유속이 나와요, 유속. 유속이 얼마가 나오냐면 0.0423 정도가 되네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자, 유속을 구했죠, 유속을. 자, 그럼 여기서 최대 유량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일단 단면적. 자, 단면적은 얼마가 돼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이죠, 직경. 그러니까 0.0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100원의 단면적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좀 전에 구했던 유속을 곱해줍니다. 0.0423. 자, 곱하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상당히 작은 값이 나와요. 얼마냐면 8.3056. 자, 보세요. 8.30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돼요. 세제곱 미터 퍼 세크죠, 단위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유량의 단위가 리터 퍼 미닛으로 나왔죠? 리터 퍼 미닛. 그러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크를 또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이제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단위. 자, 유량은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1000리터죠. 1000리터. 그렇죠? 그리고 1분은 60초예요. 60초. 1분은 60초. 그래서 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하냐?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요? 1000을 곱해줘야겠지, 1000. 네, 10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8.30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에다가 얼마 곱해준다고요? 1000을 곱해줘, 1000. 1000을 곱합니다.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초를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60을 또 곱해줘야 돼요. 초당을 분당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4.98 정도 돼요. 4.98 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를 봤더니 이 값과 비슷한 4.97,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온도 15도씨, 압력 180kPa에서 수소가 질량, 유량 0.02kg/s, 속도 60m/s로 움직이려면 관로의 안지름은 몇 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는가? 단, 수소의 기체 상수는 4157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관로의 안지름, 즉 관경을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봤더니 바로 질량, 유량 0.0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량, 유량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어떤 값을 먼저 구할 거냐면은 바로 밀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은 이 질량, 유량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V 곱하기 로우죠. AV 로우.
자, 질량 유량은 AV 로우입니다. 그래서 요 밀도의 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밀도. 자, 근데 이 조건에서 수소의 기체상수라는 값이 나왔죠. 기체상수. 기체상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밀도는 바로 부피분의 질량이죠. 일반적인 밀도 구하는 공식.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체상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밀도 로우는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이용했던 그 공식이 있어요. 바로 RT분의 P. RT분의 P. 이 공식을 이용해야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 대입해 볼게요.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 상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4157이고요. 자, 단위 써볼게요. 뉴턴 곱하기 미터 퍼 킬로그램 켈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T는 절대 온도죠? 근데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15도씨래요. 이거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절대 온도니까. 일단 P라는 값은 압력인데 압력이 180kPa이래요. 얼마냐? 그럼 180 곱하기 여기 뉴턴이죠. 뉴턴이기 때문에 자, 키로를 10의 세제곱으로 바꾸셔야 돼요. 10의 세제곱 키로 파스칼.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와 같은 거죠. 네, 반드시 10의 세제곱 하셔야 됩니다. 여기 뉴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밀도가 대략 0.15 정도 돼요. 0.15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네, 밀도를 먼저 구했습니다. 밀도. 여기는 밀도. 자, 그런데 질량 유량에서 우리 지금 직경을 안찌름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약간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변형할 거냐. 단면적이라고 하는 게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d값을 구하는 거예요. d값. 4분의 파이 d제곱 v 로가 됩니다. 다시 질량 유량은 4분의 파이 d제곱 곱하기 v 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경 d의 값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식 바꿀 거예요. d제곱은 파이 곱하기 v 곱하기 로분의 바로 4 곱하기 m 바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식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d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씌워주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 이 제곱은 사라지면서 직경 d의 값을 구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d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입을 해보죠. 자, 보세요. 파이 곱하기 v는 속도, 유속이죠? 60m/s라고 했어요. 60m/s고요. 그 다음에 밀도 구했죠? 밀도 0.15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m 반은 질량 유량이죠. 여기 있죠? 0.02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0.05319가 돼요. 그럼 단위는 뭐예요? 단위? 미터죠? 미터.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밀리미터로 물어봤죠. 밀리미터로 물어봤으니까 자, 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얼마가 돼요? 소수점 뒤로 몇 칸? 3칸 가면 3칸. 53.19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값과 비슷한 1번의 5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수격작용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유량을 증가시킨다. 유량.
그러니까 배관에 흐르는 물의 양을 지금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바로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더 높이기 때문에 바로 수격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량을 감소시켜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밸브의 개폐 속도를 낮춘다. 그렇죠? 이 개폐, 밸브를 개폐, 갑작스러운 밸브를 개폐했을 때 그때 이제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폐 속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바로 수격작용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 펌프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그렇죠. 회전수가 불규칙하게 되어버리면 수격작용이 발생할 요인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수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4번, 서지 탱크를 관로에 설치한다. 서지 탱크. 그래서 이 서지 탱크 같은 경우는 그 배관 내의 그 압력 변화를 흡수합니다. 서지 탱크가 흡수해서 수격작용으로 인한 압력 상승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서지 탱크를 관로에 설치하는 것도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량을 감소시켜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무차원수의 물리적 의미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무차원수의 물리적 의미, 잘못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레이놀즈수는 점성력분의 관성력, 맞는 거죠? 레이놀즈수는 점성력분의 관성력 맞는 거고요. 2번에 프로도수는 중력분의 관성력이다. 2번도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프로도수는 중력분의 관성력 맞고요. 자, 3번에 웨버수는 탄성력분의 관성력이다. 네, 3번이 틀렸죠. 자, 여기서 자, 탄성력분의 관성력이다. 이것은 어떤 무차원수냐? 자, 이것에 해당하는 무차원수는 마하수입니다. 마하수. 그렇죠? 이거는 마하수입니다. 마하수. 그리고 이제 웨버수 같은 경우는, 자, 웨버수의 물리적 의미는, 자, 관성력은 맞아요. 관성력은 맞는데 이제 분모에 탄성력이 아니고 표면 장력이 들어갑니다. 표면 장력. 그렇죠? 표면 장력이 들어가야 이게 웨버수에 대한 물리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오일러 수는 관성력분의 압축력이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웨버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